그날 나는 내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여자. 그녀는 나보다 20살은 젊어 보였고 손에는 남편이 평생 아끼던 만년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짜로 편히 가세요. 내 사랑.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가 유골함 앞에서 속삭이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가 가져온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아내 윤정희에게, 나머지 절반은 이수연에게. 남겨진 것은 두 여자. 그리고 한 남자가 만든 전쟁터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남편 박민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62세였습니다. 저 윤정희는 그날부터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사람.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 은서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2 결혼한 지 3년 된 딸아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게 아무런 준비도 마음의 정리도 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 모두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너무 일찍 가셨어요.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기계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단정한 인상.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은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빠 회사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울어온 사람처럼. 여자는 영정 앞으로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올리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조문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연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석 한편에 서서 계속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울고 있어요.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회사 후배라잖아. 부장님이었으니까 많이 신세졌나 보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3일 동안 수연은 매일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조문객들이 다 떠난 후에도 그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이상해요. 뭔가 수상해요. 은서가 불편해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고인을 추모하는 건데 뭐. 하지만 저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셋째 날 밤 조문이 모두 끝나고 조용해진 장례식장.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히 가세요. 내 사랑.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원하던 것. 전 끝까지 못해드렸어요.
수연이 유골함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후배가 상사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사적인 관계의 말이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었네요. 수연 씨라고 하셨죠? 네,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했잖아요. 회사 후배였어요. 회사 후배가 상사 장례식에 3일 내내 있나요? 그것도 그렇게 울면서. 부장님이 저한테 많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손에 든 그거 뭐죠? 제가 그녀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은색 만년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펜을 평생 아껴 썼습니다. 이건 부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펜은 제가 남편한테 준 겁니다. 20년 전에. 왜 그게 당신 손에 있죠?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려드릴게요. 대답하세요. 우리 남편과 당신 무슨 사이였어요? 저는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만년필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부재가 집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엄마, 며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실래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괜찮다니까. 가봐. 은서를 보낸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이 펜을 가지고 있었을까? 남편은 왜 그 여자에게 이 펜을 줬을까? 아니, 애초에 두 사람은 무슨 사이였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서랍.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서류, 명함, 볼펜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정기적으로 2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이수연.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적였습니다.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식당, 호텔, 여행사.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성용 목걸이. 가는 금줄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상자 밑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생일 축하해. 항상 고마워. 마이너스 민수. 날짜는 작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딸을 낳고 키우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당신? 빈 서재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 생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연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는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수연,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민수, 미안, 내일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와이프가 약속 있다고 했거든. 수연,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요. 민수, 응, 다음 주엔 시간 낼게.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민수, 오늘 회의 끝나고 보자. 저번에 말한 그 식당. 수연, 네. 기다릴게요. 민수, 주말에 시간 돼? 드라이브라도 갈까? 수연, 좋아요. 어디로 가실래요? 민수, 수연아,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수연, 부장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메시지들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년 전부터였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밤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괜찮으세요? 은서야. 네? 내 아빠. 내 아빠가.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었어.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 이수연. 내 아빠랑 5년 동안.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왜?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봐. 저는 은서에게 통장 사본과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서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아빠의 정부예요.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도 아직. 찾아가야죠. 그 여자한테 따지러 가야죠. 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우리 가족을 배신했는데?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 씨,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남편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마이너스 윤정희.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즐겨 찾던 곳이라고 통장 내역에서 봤습니다. 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아도 될까요? 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침묵.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뭐가 궁금하신지.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였나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제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장님이 제 멘토였어요. 처음엔 정말 상사와 부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부장님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저도 부장님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부장님이 먼저 고백했어요.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 제 생각이 난다고. 저도 부장님이 좋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만난 거예요. 네, 자주는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게 다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요?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게 덜 나쁜 건가요? 마음으로 바람 피우는 게 몸으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나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유혹하지 않았어요. 수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님이 먼저였어요. 부장님이 먼저 다가왔고 부장님이 먼저 고백했어요. 저는 뭐예요? 당신은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혼자라는 걸 알았으면서. 거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제가 아플 때, 제가 힘들 때 부장님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건 당신이 혼자였으니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 아내가 있고 딸이 있었어요. 당신한테 갈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도 아셨어야 했어요. 부장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뭐라고요? 부장님은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딸은 독립했고 혼자라고.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수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부장님과 진심으로 대화하신 게 언제예요? 부장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부턴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는 밥 먹었어? 회사 잘 다녀와 정도였습니다. 부장님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어요. 주말마다 혼자 카메라 들고 나가셨죠. 사모님은 아셨나요?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장님은 퇴직 후에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바닷가 근처에. 사모님과 의논하셨나요? 우리 남편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사모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분의 꿈도 고민도 외로움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요? 저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고. 딸도 있는데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그분이 결심할 때까지. 언젠가 저를 선택해 주길.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죠. 네, 끝까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은 비겁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비겁했습니다. 만년필. 그건 왜 가지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작년에 주셨어요. 저한테도 글 쓰는 습관을 가지라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사모님이 주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가져. 난 내가 이걸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래서 받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선물을 다른 여자에게 줬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추억을 다른 여자와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사모님.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이렇게 아플 줄은.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찾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도 부장님이 주신 건가요? 수연은 상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생일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제가 정말 나쁜 여자가 된 것 같아서요. 누군가의 남편을 빼앗은. 수연이 상자를 제게 도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지세요. 제가 상자를 다시 밀었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준 거예요. 당신 거예요. 싫어요. 전 이제 부장님과 관련된 모든 걸 지우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두 여자. 사모님. 네,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부장님이 돌아가신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몰랐으니까요. 당신 존재를. 그렇겠죠. 비밀이었으니까. 수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부고문을 보고 알았어요.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걸. 그때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마지막도 보지 못했어요. 손도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울기만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모님. 네, 부장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쓰러지고 바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그렇군요. 수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부장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부장님이 쓰러지기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부고가 왔어요. 저는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저를 봤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 남편이에요. 두 여자 사이에서 비겁하게 숨은 그 사람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의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의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김엘리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고 박민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관련자분들께 통보드리는 중입니다. 관련자요? 네. 윤정혜 여사님과 이수연 씨. 두 분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법률사무소.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수연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저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김진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오셨군요.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씨께서 2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식으로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2년 전. 그때면 남편이 60세 생일을 맞은 해였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두 분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은 고인과 각각 어떤 관계이셨나요? 저는 아내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머뭇거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동료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언장에는 이수연,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수연 씨, 정확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인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박민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 아내 윤정희에게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소.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소.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음을 인정하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소. 나는 마지막 몇 년간 행복하지 않았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어버렸소.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함께 살았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설렘이었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몰랐을 거요. 당신은 내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소. 수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한 사람이요. 두 사람 중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소. 가족을 버릴 수도 당신을 포기할 수도 없었소.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소. 내 재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겠소. 정희에게는 집과 예금의 절반, 수연에게는 나머지 예금과 주식.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요?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부장님의 재산 저는 받지 않겠어요. 전부 사모님이 가지세요. 수연 씨.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부장님의 시간, 관심, 사랑.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유언장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저의 의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선택 아닌가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럼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저는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부장님이 평생 모은 거예요. 당신 거예요. 제가 뺏을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속죄예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부장님을 빼앗아서 죄송해요. 사모님의 30년을 망쳐서 죄송해요. 수연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재산이 법정 상속인인 여사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리는데 수연이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포기한 거예요? 말했잖아요. 속죄라고. 그게 다예요?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부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준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수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의사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수연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언젠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부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정희에게 가라. 그리고 사과해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재산은 받지 마라. 정희가 가져야 한다. 그녀는 30년을 나에게 바쳤다.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수연아, 행복해라.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나를 잊어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민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마지막까지 사모님을 생각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사랑은 사모님이었어요. 30년의 무게를 저는 이길 수 없었어요. 수연 씨, 이제 저는 갈게요.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요.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나도 인정해요. 내가 부족한 아내였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님은.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제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남자의 욕심에 희생된 두 여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사모님의 남편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남편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저는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빌딩 로비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 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 무슨 일로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빠가 유 원장을 남겼어. 유 원장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재산을 나누라고. 누구랑요? 나랑. 그 여자 이수연.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정신이 있으셨어요? 은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리고 딸한테?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뭔데요? 도대체 뭔데 우리 가족 재산에 손을 대요? 은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바람피운 여자한테 재산을 준다는데?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받기로 했어요? 받는데요. 아니, 포기했어. 수연 씨가 상속을 포기했어. 당연하죠. 애초에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은서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런 유언장을 쓴 거예요? 우리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빠도 고민했을 거야. 고민이요? 그게 고민할 일이에요. 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담담하세요? 화도 안 나세요?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없어. 화를 내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은서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빠 바람 피웠다고? 그 여자한테 재산 나눠주려고 했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KNN 뉴스입니다. 혹시 고 박민수 씨 유족분이신가요? 네? 기자요. 제가 놀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젊은 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유언장 관련해서 취재 중입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무슨 유언장이요? 박민수 씨가 아내와 정부에게 재산을 반씩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법률사무소 측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는 인터뷰 안 합니다. 은서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기자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어떤 심경이신가요? 30년 결혼 생활 끝에 이런 유언을 받으셨는데. 나가라고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기업부장 아내와 정부에게 재산 반분 유언. 30년 결혼 생활의 배신. 유언장에 담긴 충격. 중년 남성의 이중생활 유언장으로 드러나. 온라인 댓글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 나이에 바람이라니 한심하네. 부인 불쌍하다 30년을 살았는데. 정부는 얼마나 젊길래? 요즘 늙은이들 한심. 아내도 문제 있었던 거 아냐?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웠겠어? 둘 다 피해자임. 그 남자가 쓰레기지.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들까지. 정희야, 기사 봤어. 괜찮아? 언니, 그게 사실이야. 민수 씨가 정말? 형부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믿기지 않네. 모두가 위로하는 척하며 사실은 궁금증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은서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단독 박민수 정부 30대 미녀로 확인. 기사에는 수연의 사진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수연 33씨는 박 씨의 부하 직원이었으며 5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저는 30년을 함께 살고도 남편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것을. 다음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저 사람 아냐? 맞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쯧쯧 불쌍하게.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부인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집에서 뭘 잘못했길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빨리 필요한 것만 사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인사를 주고받던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남편 바람 피웠다며? 응. 뉴스 봤어. 완전 막장이더라. 부인도 불쌍하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잘못 때문에 저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잘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아내 탓이다. 세상은 항상 여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죠? 저는 여성의 목소리 잡지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기사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 고통을 기사로 소비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수연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은서야. 문 열어줘. 은서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 마세요. 얼굴 보니까 운 거 다 알아요. 은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 시선이 너무 심해요. 오늘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줌마가 절 보더니 제가 그 집 딸이래 그러면서 수근거리더라고요. 은서야.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 왔어요. 기자들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한대요. 회사에서도 좀 조심해 달래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미안해. 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건 아빠 잘못이에요. 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사를 가야겠어요. 다른 동네로. 아니면 아예 다른 도시로. 여기선 모두가 우리를 알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3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은서를 키운 곳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빨리 생각하세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또 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유원장 파문이 확산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년 남성의 외도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도 반성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거나 대화가 부족했거나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게 제 잘못이라고.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30년 동안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남편의 꿈을 물어보지 않은 게 잘못인가요? 남편이 사진을 좋아하는지 몰랐던 게 잘못인가요?
아니, 어쩌면 사랑이 식은 것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수연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 봤어요.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진짜 나쁜 건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에요. 사모님. 수연 씨, 당신은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회사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사람들 시선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모님. 네, 우리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 그럼 어떡해요? 싸워요. 세상이랑.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30년을 함께 산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은서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30년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은서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사진 속에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은서가 남편의 옷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기부하자. 아빠가 입던 거. 네. 남편의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책들, 서류들, 그리고 그 서랍. 수연과의 추억이 담긴 서랍. 저는 그 안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통장, 사본, 영수증,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21년 3월 5일. 오늘 수연이를 처음 만났다. 회사 신입사원이다. 밝고 똑똑해 보인다. 좋은 후배가 될 것 같다. 2021년 8월 12일. 수연이와 점심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역시 다르다. 2022년 1월 20일. 오늘 정희가 물었다. 요즘 왜 늦게 들어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 일이 많다고 둘러댔다. 2022년 5월 3일. 수연이에게 고백했다. 미쳤다. 나이도 많은 기혼남이.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와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 2022년 7월 15일. 수연이가 내 고백을 받아들였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이게 맞는 걸까? 정희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2023년 10월 10일. 오늘 정희가 내 생일을 깜빡했다. 상처받았다. 30년을 살았는데. 수연이는 케이크를 준비해줬다. 2024년 1월 5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 심장에 문제가 있단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희에게 말해야 하나? 수연이에게는? 2024년 2월 20일. 유언장을 썼다. 변호사를 만났다. 정희와 수연 두 사람 모두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다. 비겁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2024년 3월 10일. 수연이에게 편지를 줬다. 내가 죽으면 읽으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2024년 3월 14일. 오늘 정희를 보니 문득 생각났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사랑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 잘못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 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하지만 결국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아빠 일기. 저도 봐도 돼요? 아빠. 은서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은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한 거 기억나세요? 엄마가 아빠 생일 깜빡했다고. 기억 안 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생일을 깜빡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날 엄마 아프셔서 병원 갔었잖아요.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아빠한테 케이크 전달했는데. 아,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가 깜빡한 줄 아신 거예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줄도 모르시고.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아픈 줄도 모를 정도로. 같은 시간 다른 곳. 수연의 원룸. 그녀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방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 기혼남이랑 바람을 피웠다며? 그것도 나이 많은 아저씨랑.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니?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 그게 사랑이니? 남의 남편 뺏는 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쁜 거예요. 일단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하지만 수연은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살이 빠졌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악플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대 정부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늙은이 돈이 좋았냐? 더러운 년. 남의 가정 파괴한 죄로 벌 받을 거다. 수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약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씨 괜찮아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아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연씨는? 저도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씨. 네, 우리 만나요. 마지막으로. 왜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지만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으로 나와요. 꼭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수면제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한강공원. 저는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왔습니다. 그녀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앉아요. 제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강만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봄이에요. 벚꽃이 피었네요. 그러게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모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궁금해서요. 뭐가요? 수연 씨는 행복했나요? 우리 남편과.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불행했어요. 둘 다요. 네. 부장님과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너무 외로웠어요. 부장님은 사모님 곁으로 가고 저는 혼자 남겨지고 나도 외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같은 밥을 먹어도 우리는 이미 남이었어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사모님, 네, 후회해요. 뭐요? 부장님과 결혼한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하지 않아요. 정말요? 은서가 있잖아요. 우리 딸. 그 애만 있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남편과 그 사람의 꿈도 물어보고 고민도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했을 거예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잘못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쉬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당신도 후회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후회해요. 사랑한 것도요? 아니요. 사랑한 건 후회 안 해요.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건 후회해요. 기혼자를 사랑하면 안 됐어요. 거절했어야 했어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을 지켰어야 했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사모님이 고통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미안해요. 네? 내가 남편을 잘 돌봤다면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모님,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가해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사모님,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뭘까요? 네?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용서하면 내 고통이 사라지나요? 남편이 돌아오나요? 아니요. 그럼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죠?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사모님, 우리 그냥 놓아주는 게 어때요? 서로를 놓아준다는 게.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남편도 과거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평생 상처받은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여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럼 이제 끝내요. 여기서. 제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각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강 벤치에서 벚꽃이 날리는 봄날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윤정희, 정희씨, 네, 수연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부장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일 수도 나일 수도 아니면 아무도 아닐 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없으니까. 네, 우리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만나지 않는 게 나을지도. 그렇겠죠. 하지만요. 제가 수연을 봤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는 웃으며 인사해요. 네, 그럴게요.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내일 고향으로 내려가요. 잘 지내요. 정희 씨도요. 수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정희 씨, 네, 행복하세요. 꼭.
당신도요. 수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집은 경기도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좋았습니다. 은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조용하고. 그래. 마음에 들어.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지. 뭐. 짐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상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리자. 버려요? 응.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막상 버리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 시계, 안경, 그리고 상자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30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다.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은 시간이었다. 먼저 사과하고 싶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수연이를 만났다는 것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도 외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이 되어버렸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다. 당신은 당신 생활이 있었고 나는 내 생활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다. 나는 그게 싫었다. 외로웠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다. 그때 수연이를 만났다. 그 애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관심을 가져줬다.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줬다. 나는 그게 좋았다.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당신에게, 은서에게, 그리고 수연이에게.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선택하지 못했다. 당신을 버릴 수도 수연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듯 떠난다. 미안하다. 정희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다. 내가 부족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제 당신은 자유다. 나 없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꿈꾸던 것들을 이뤄라. 행복해라, 정희야.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마이너스 민주. PS. 서재 책장 뒤편에 통장 하나가 있다. 당신 명의로 만든 것이다. 거기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 당신만을 위한 돈이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써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은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대.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은서야. 네? 엄마도 잘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를 혼자 두었어. 관심을 안 가졌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봤어. 그래도 아빠가 바람 피운 건 나도 책임이 있어. 제가 은서를 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 사람 잘못으로 망가지지 않아. 둘 다 노력해야 해. 엄마,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 아빠도 나도. 은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고마워, 은서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PS. 애 뭐라고 했어요? 통장이 있다고? 아, 맞다.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 근데 우리 이미 이사 왔는데 옛날 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새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 아직 인수인계 전이에요. 열쇠 있죠? 응. 지금 가봐요. 은서가 저를 끌고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옛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 텅 빈 서재. 책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있어요. 잠깐만. 손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테이프로 붙어 있는 봉투였습니다. 찾았다.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 5천만 원. 와, 엄마. 이거 엄마 돈이에요.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개설일 2020년 1월 1일. 매달 조금씩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4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만을 위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은 수연에게도 돈을 보냈지만 저에게도 따로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전부터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있긴 했지. 옛날에. 뭔데요? 꽃집. 작은 꽃집 하나 하고 싶었어. 와, 진짜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꿈이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잊고 살았지. 그럼 지금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아빠도 그렇게 바랐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꽃집.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봄날의 꽃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화분들, 꽃병들, 리본들. 매일 새벽 꽃시장에 가서 꽃을 떼왔습니다. 장미, 튤립, 백합, 거베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미 한 다발 포장해 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이요. 여자친구한테 줄 거예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정성스럽게 장미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예쁘게 싸드렸어요.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돕는 일. 그게 좋았습니다. 엄마. 은서가 점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왔어? 엄마 점심도 안 드시고 일하는 것 뻔하니까요. 고맙다, 우리 딸.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장사 잘 돼요? 응.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다행이다. 엄마 표정 진짜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어두웠는데 요즘엔 밝아요. 제 손을 보았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뭐? 아빠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한 거. 그럴까? 네, 분명히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정희 씨? 수연 씨?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정희 씨 가게였어요? 응. 3개월 전에 열었어. 와, 예뻐요. 정말. 수연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고향은 다녀왔어요? 네. 한 달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뭐해요? 카페에서 일해요. 작은 카페인데 사장님이 좋으세요.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 저 꽃 사러 왔어요. 어떤 꽃이요? 국화요. 하얀 국화. 부장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묘소에 다녀오려고요. 저는 가장 예쁜 하얀 국화를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가져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부장님이잖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 씨, 나도 이따 묘소에 갈 거예요. 꽃 들고 같이 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오후 4시 우리는 함께 양평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네, 후회 안 해요. 저랑 같이 가는 거. 왜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이제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제가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멋있어요. 수연 씨도요. 저요. 혼자 다시 시작한 거. 용기 있는 일이에요. 전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용기예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하얀 장미를, 수연은 하얀 국화를. 부장님,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살아갈게요. 부장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제 차례였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꽃집도 열고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놓아주려고요. 당신도 과거도.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게요. 당신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네, 저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수했습니다. 친구요. 네?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수연 씨, 당신은 나한테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일어선 여자예요.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연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묘소 앞에서 노을 지는 하늘 아래 두 여자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이 제 꽃집에 다시 왔습니다. 정희 씨, 어서 와요. 이거 드시라고요. 수연이 커피 2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앉아요. 우리는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사 잘 돼요? 응. 단골도 생기고. 다행이다. 전 요즘 카페 일이 재밌어요. 좋아하는 일이에요. 네. 커피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제 카페 차리고 싶어요. 와, 좋겠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 뉴스, 드라마. 자연스러웠습니다. 편했습니다. 정희 씨. 응? 오늘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 어디 갈래? 그 근처 파스타집. 괜찮아요. 완벽해.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에 2-3번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두 사람 아는 사람 아냐? 맞다. 뉴스에 나온. 세상에 같이 다니네? 하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이 제 꽃집으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희 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윤정희예요.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2달 전에요.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와 축하해요. 감사해요 정희 씨.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아니에요. 우리 서로 힘이 됐죠. 제가 웃었습니다. 수연 씨 잘 부탁해요.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들이 가게를 나간 후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1년 후 수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정희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안았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축하해요 수연 씨. 정희 씨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 씨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용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면 화장 번져요. 오늘 예쁜 날인데 제가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연 씨. 아니 이제 민호 씨 부인. 네. 정희 씨도 꼭 행복.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대의 여자.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예전에 저와는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엄마 수연 씨 결혼식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예쁘더라. 엄마는 안 외로워요? 혼자 사시니까. 아니야.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꽃집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바쁘게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도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리 다 놓아줬으니까.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가끔 젊은이들이 꽃꽂이를 배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20대 여자가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엔 꽃꽂이 교실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든 물어봐. 선생님은 언제부터 꽃을 좋아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럼 왜 이제야 꽃집을 여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지만 인생이 다시 기회를 줬지. 기회가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정희 씨. 어머 수연 씨. 배가. 네, 임신 5개월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저는 수연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서 씨도 임신하셨다고. 3개월 됐어. 와, 우리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 신기하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정희 씨, 차 한잔 할래요? 좋아. 어디 갈까? 그냥 여기서 마셔요. 제가 카페에서 가져왔어요. 수연이 커피 대신 허브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로. 제가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친구가 될 줄. 인생이 참 신기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 만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나도 그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정희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요? 네. 정희 씨가 제게 새의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수연 씨 아이는? 봄이는 어때요? 봄이요? 응. 우리가 봄에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봄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좋아요. 봄이. 예쁜 이름이에요. 수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봄아, 들었지? 정희의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저는 수연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할머니가 예쁜 꽃 많이 줄게. 그 순간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기가 반응해요. 정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수연이가 왔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그녀와 친구가 될 거라고. 그녀의 임신을 축하해 줄 거라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살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다. 꽃집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만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찾았다. 60년을 살아오며 잃어버렸던 나. 이제야 알았다. 남편 없이도 누구의 아내가 아니어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수연이도 그렇게 배웠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남편에게 감사하다. 고통을 줬지만 동시에 자유도 줬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봄날의 꽃처럼 다시 피어난다. 마이너스 윤정희. 일기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잘 자요, 여보. 당신도 수연 씨의 부장님도.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1년 후. 봄날의 꽃꽃집.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딸 봄이, 은서의 아들 준호, 두 아기의 100일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4명의 여자가 찍은 사진. 은서, 저 수연, 그리고 수연의 친구.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봄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어머, 우리 봄이. 저는 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꽃. 봉이가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꽃이야. 예쁘지? 뿌다. 정희씨. 수연이 준호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은서씨가 부탁하셨어요. 오늘 병원 가는데 봐달라고. 그래요. 여기 둬요. 저는 준호도 안아봤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정희씨, 아이 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늘 가게 쉬는 날이에요. 저는 두 아기를 데리고 꽃밭으로 나갔습니다. 봄이와 준호는 꽃을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응, 튤립이야. 튤립.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씨 행복해 보여요. 수연씨도요. 우리 정말 멀리 왔죠? 엄청 멀리.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수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부장님, 저도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봄이와 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들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적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이들의 전쟁.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봄. 이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이기심이 두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두 여자는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0대에도 상처받은 후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에게도.